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다들 주말 푹 쉬셨길 바라면서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8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입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미증시는 계속 좀 최근에 밀리다가 금요일 조금 반등을 깼지만 결국에는 또 보합까지 그래도 완전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보합선에서 조금 돌려놓긴 했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. 그래서 지금 미증시는 일단은 미국 증시 조정 구간이 일단 임박은 했고 조정을 어느 정도 나오긴 나왔어요. 대신에 지금 이제 이 14,500포인트에 대해서 이틀 연속 좀 버텨주기는 했거든요. 버텨주는데 이걸 과연 이제 깨고 밀리냐 아니면은 이 주변에서 지금 시나리오는 딱 세 개를 생각할 수 있겠죠. 이 구간을 이제 버텨주면서 좀 횡보를 지속적으로 좀 큰 그림에서 횡보를 하냐, 횡보를 하면은 그 흐름에 따라 이제 뒤에 뭐 시황 모멘텀이든 이런 걸 엮으면서 좀 다시 돌려주나 아니면은 이제 또 결국에는 지지를 하다가 반등을 꾀하지 못하고 이제 실망 매물처럼 뭐 이제 지지 구간을 좀 깨고 밀리는지 그런 정도. 즉 지금은 이제 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시황에서 뭐 큰 호재 그리고 그나마 이제 좀 업종 지수 견인을 여기 지금 2달 동안 강하기는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지수를 견인해줬던 섹터에서 살짝 쉬는 모습은 나와요. 이제 반도체 주축으로 올랐었는데 그래서 그런 종목들 업종들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좀 크게 봤을 때는 상반기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지금 3월은 좀 넘어갈 것 같거든요. 분위기가 금리 인하가 뭐 그 이후에 그래서 보통은 한 6월 전후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금리 인하 전까지는 나쁜 시장은 아닐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.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 상반기 중에는 뭔가 큰 악재를 동반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의 뭐 별 뉴스는 없지만 가던 섹터에서 좀 이제 힘 빠지고 뭐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좀 조정 느낌. 그래서 밀리더라도 좀 다시 뒤에 돌려주거나 아니면 좀 횡보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테마 순환매 이런 게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금리 인하 그때부터는 조금은 이제 조정장 하락장 좀 큰 흐름에서 이제 금리 인상 요때를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지수가 이제 이 뒤에 이 앞에서 금리 인하 2022년 요때 금리 인하도 그렇고 막 전쟁 이런 것들 좀 엮이면서 조정폭이 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런 흐름 이때보다는 좀 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되면 좀 이런 큰 줄기에서는 좀 우하향하는 즉 상방에서 밀어내리는 그런 압력이 좀 계속 가해지지 않을까. 자, 그래도 뭐 이제 시황이라는 게 그 중간중간 또 이제 변하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계속 좀 추정은 해봐야겠죠. 그래서 저는 한 줄로 정리하면은 상반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? 뭐 지수가 막 쭉쭉쭉 치고 나가는 상승장이 나올진 안 나올진 몰라도 그래도 횡보장. 저는 항상 세력주 테마주 입장에서는 횡보장만 있어도 매매하기 좋아요. 횡보만 해줘도. 오히려 너무 상승을 하면은 그 상승을 하는 게 보통은 그 수급주 지수 땡겨 올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수급 매매 없으면은 좀 매매하기 까다롭거든요. 그리고 수급주에 돈이 너무 쏠리면은 상대적으로 세력주 테마주가 힘이 잘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. 당연하겠죠. 그쪽에 돈이 쏠리기 때문에. 근데 이제 횡보만 하더라도 시장은 꽤나 매매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그래서 일단 지수는 뭐 우리나라 지수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미국 증시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코스피도 쌍봉 맞고 밀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2600을 1차적으로 좀 버텨주나 싶었지만 좀 하락폭이 상승폭 대비해가지고 이제 좀 작았는지 조금은 더 밑에를 생각을 해 둘 것 같습니다. 결국에 이제 미증시 따라 움직이겠죠. 미증시는 지금 여기서 반등을 꾀했으나 밀리고 반등을 깼으나 밀리고 이런 것들 결국에 이제 깨고 좀 더 밑으로 보는지 아니면 여기서 뭐 깨더라도 혹은 지켜주고 좀 돌리나 이 정도를 좀 볼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뉴스 좀 볼 게 많아요. 잡다하게 뭐 이전부터 움직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필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봐야 될 이슈들이 이번 주부터 해서 꽤 많습니다. 그리고 상반기에는 저는 주식을 좀 올해는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월요일 LS 머티리얼이 원래 이제 저번 주 투자 경고 해제 여부 근데 이제 그거 넘어가서 월요일 날 좀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삼성에서 AI for All CES 앞두고서 그 삼성 발표한다고 했었죠, 얘기.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AI 섹터에 대해서 삼성이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투자 이슈들 이런 게 좀 나오나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뭔가 여기서 뉴스 통해 가지고 좀 불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
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좀 한번 체킹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삼성 키워드를 엮으면 항상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시작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CES 시작이죠. 그리고 우주항공청 본회의가 이제 9일날 본회의에서 이제 좀 정한다라고 하는데, 이게 본회의 전에 이제 8일날도 좀 언급이 있어요. 우주항공청 8일날 일단 해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8일, 9일 해서 우주항공청 요게 승인 여부 나오는지, 지금 분위기로는 여야 둘 다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우주항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글로벌 산업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죠. 그래가지고 여야는 어느 정도 좀 합의는 나온 것 같고, 요번에는 좀 해서 상반기 중에 우주항공청이 이제 좀 등장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자, 그래서 우주항공청 본회의는 일단 8일 얘기 나올 수도 있고 9일은 이제 본회의예요.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낙연이랑 이준석이 지금 화요일날 뭐 만날 수도 있다. 요거는 좀 찌라시성이긴 한데, 일단은 지금 각자 주말 끼고 해가지고 이준석 신당 그거 뭐 4만 명 돌파 뉴스까지는 봤었고, 그 당원 가입에 대해서 이낙연도 주말 끼고 뉴스가 있었죠. 뭐 해가지고 일단은 탈당을 이번 주에 할 거다. 그리고 탈당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여태까지 움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위해서 탈당을 하겠죠. 그래서 정치에서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삼성이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요. 그리고 저번 주 뭐 이제 목금 해가지고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시간에도 좀 강한 추전도체 연세대에서 오후 4시입니다. 오후 4시에 이석배 쿠너텀이 아니라 퀀텀 오타예요. 퀀텀 연구소 대표 초전도체 연구랑 협업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죠. 그래서 이제 공식석상에서는 초전도체 그거 이후에 좀 처음 발표 얘기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초전도체가 이게 꺼질 듯 안 꺼지는데 한 2월인가 3월 요때도 또 일정이 있긴 있어요. 발표에 대해서 글로벌 그 물리학회 거기서도 이제 3월쯤이었는데 발표 있었기 때문에 초전도체는 그 뒤에 또 움직이는지. 여기는 이제 CCS가 대장이다가 최근에 이제 또 신성 델타테크가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. 그리고 목요일 태양건설 워크아웃 가부 여부 이렇게 해서 좀 결정이 되고, 미국 CPI 그 다음에 12일 금요일에는 미국 PPI 발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CPI랑 이제 금요일 PPI는 뭐 3월 금리 인하 요거를 슬쩍 좀 엿보는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시장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, 그게 이제 좀 포인트이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당연히 2월도 있고, 그래서 금리 인하가 결국 시장은 지금 언제 하냐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지수가 조금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금리 인하가 좀 늦어졌으면 좋겠어요, 개인적으로는. 근데 일단은 뭐 또 이제 그 대출 끼고 하는 뭐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가정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금리 좀 빨리빨리 내려갔으면 하시는 것도 있겠죠. 그거는 이제 뭐 주식이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니까 뭐 이제 경제 측면에서는 엮이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또 대출 받으신 분들한테 이제 부담 덜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저는 이제 그냥 그런 분들 뭐 잘못되라 이게 아니라 주식 관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여태까지는 조금 시장이 다 안 좋았고, 최근에 이제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그거를 또 그냥 재료 소멸 느낌으로 갖다 좀 하락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딜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총통선거 있고 1월 17일 다음 주에는 S24 갤럭시 S24 이제 뭐 초대장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AI는 삽입되는 것 같습니다. 공식적으로 이제 초대장에도 첫 AI 핸드폰인데 과연 얼마나 좀 기능성, 결국에는 이 핸드폰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그 스펙에서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이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스펙이 더 상승되고, 뭐 이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. 처음에 이제 뭐 옛날에 폴더 폰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뭐 이제 삐삐 세대부터 폴더 막 넘어오고 픽처폰이었죠? 픽처폰 그런 것들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터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고, 그런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좀 강조됐던 게 이제 카메라 기능으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. 카메라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손쉽게 막 하고 찍고 그럴 수 있다 보니까, 그래서 카메라가 강조되고 카메라 스펙업 되고 그런 게 이제 조금씩 계속 핸드폰에 이제 뭐 트렌드 같은 거지 않나 싶은데,
갤럭시 S24. 이 24라는 것보다 이 AI가 이제 핸드폰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고 온디바이스 개념이잖아요. 그리고 그게 기능이 얼마나 스페셜하냐. 물론 지금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기능이 막 혁신적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, 이제 그 조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삼성에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 실시간 통화 번역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, 그게 과연 얼마나 좀 효율적인 기능을 좀 보여줄지, 그런 거에 따라서 좀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. 뭐 물론 이제 갤럭시가 아이폰을 저는 이겼으면 하지만 삼성 우리나라 기업이니까, 근데 그거는 뭐 이제 그 시대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시대 흐름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좀 인식이라는 게 좀 바꾸긴 쉽진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삼성이 좀 또 보여줬으면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번 주 중에 GPT 스토어 이런 게 좀 있죠. 자, 그래가지고 일단은 재료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 주 좀 이것저것 눈 가는 것들이 꽤 있어요.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MSCI에 대해서 뭐 한진칼이랑 에코프로머티는 특별한 거 아니면 이제 좀 편입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편입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랑 알테오젠, 현대오토, 에버 요 정도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편입 전에 수급 이런 거 좀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볼까요? 한진칼. 최근에 양매수 계속 좀 들어오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상승폭이 좀 되죠. 이거 한진칼은 뭐 안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알테오젠, 에코프로머티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수급이 좀 들쑥날쑥 하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, MSCI 뭐 지수가 편입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새로운 뉴스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 전까지 뭐 수급 좀 잘 들어오나, 그다음 뭐 이제 개별 주도주들,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갑자기 개별 뉴스 붙을 수도 있고. 자,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반도체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미증시에서 그래도 반도체 엔비디아 이런 거는 좀 괜찮기는 했거든요. 엔비디아가 $500를 저는 좀 지켰으면 계속 하는데, 돌파하고서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는 해요. 그런데 일단 힘이 좀 빠지진 않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좀 차트 측면에서는 500 넘고 하면 또 괜찮은 흐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것부터 해서 뭐 반도체 관련 주들 일단은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고, 최근에 일단 눈 가는 게 뭐 테슬라는 자연스럽게 넣고, 그다음에 이제 뭐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구글, 메타, 엔비디아, 뭐 아마존 이런 것들, 그다음에 헬스케어랑 에너지, 원유, 그 홍해 관련해 가지고 원유 뭐 요 정도가 좀 있지 않나 섹터에서는 싶은데, 일단은 뭐 특별한 움직임이 있진 않았어요. 그래도 반도체는 요번 연도 CXL 일단 상반기의 움직임이 작년 말부터 해서 상당히 좀 세기는 하죠. 그리고 좀 조정이 나올 법한데 나오나 싶었는데 또 안 죽어요. 그래가지고 HBM, 뭐 CXL 이런 키워드들, 반도체는 삼성전자, 뭐 쏠림 현상까지 내년 온디바이스 AI 난다. 그래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힘이 빠졌는데, 그것과 별개로 얘네가 뭐 이제 수급 이탈이 세진 않았고, 그리고서 반도체 섹터 자체는 그래도 계속 강합니다.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, 오킨스 전자, 뭐 네오셈, 네오셈이 좀 더 세기도 하네요. 얘가 이제 그나마 좀 대금이 들어와서 그런지. 그래서 여기 반도체는 일단 뭐 CES든 뭐 아니면은 온디바이스든 좀 길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. 이런 것은 저는 좀 조정 나오면 좀 좋아하는 섹터가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뭐 일단 강했던 거는 네오셈이랑 제주 반도체, 얘네들이 좀 그나마 강하죠. 그리고 뭐 엑시코는 단기 가열 중이고. 자, 그래서 얘네들은 뭐 그 분봉 이런 구간에서 또 좀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제주 반도체는 또 괜찮은 구간 좀 지키고 기술적인 반등 이런 것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. 여기도 그렇고 네오셈도 그렇고. 자, 그래서 뭐 공부하실 분들은 저런 거 차트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이제 CES에서는 지금 AI 흔치 않은 일, 개발자 200명 투입시킨 뭐 삼성, 이거 AI 여기 뉴스인 걸로 아는데 흔치 않은 일이다. 개발자 200명 투입시킨 삼성, 그리고 LG도 참여, 뭐 이런 뉴스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온디바이스 키워드입니다. 방금 설명드렸던 거.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CES 2024 역대 최대 규모 참가, 미래 비전 총망라. 그래서 이 CES라는 게 그냥 매년 있는 그 기술 관련해서 좀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, 각종 기업에서 우리는 올해 이런 거에다 좀 힘을 많이 쏟겠다, 이런 흐름을 좀 볼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1000명 그룹 임직원 참관단 뭐 파견부터 해가지고, 일단 현대는 내세우는 키워드가 이쪽인 것 같습니다. 수소, 그 다음에 자율주행,
로보틱스, 그 다음에 UAM 이런 것들, 뭐 우리가 아는 그 CES 기술 뭐 메인 그것들이랑 또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렇게 현대에서,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랑 어떤 식으로 좀 내세우는지. 자, 그래서 CES 키워드는 그냥 크게 봤을 때는 비슷해요. 뭐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, 그리고 메타버스는 그 뒤에 그 애플 비전 프로, MP, 맥스트, 뭐 덱스터, 자이언트 스텝, 더구전자, 메타버스 OLED 관련선, 선익, 뭐 라운텍, 코세스 이런 애들이 좀 있고,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는 넘기고, 그 다음에 삼성 스마트싱스 같은 거는 뭐 뉴스 한번 또 붙고 하면은 이런 애들 힘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움직임이 조금 있긴 있었네요. 근데 얘네가 대금이 좀 평상시에 많이 터지는 애들은 아니어서 조금은 잡주예요. 비중을 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, 그 다음에 삼성 AI로 솔트룩스, 그 다음에 이제 엠로 이런 걸 설명드렸었는데, 솔트부터 해가지고 뭐 폴라리스 이런 애들이 GPT 스토어 그 이슈로 갖다 이번에 좀 얻어 걸리기도 했습니다. 기술적 그 반등에 대해서. 그래서 얘는 좀 수급도 들어와서 일단은 GPT 스토어 그것도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UAM은 베셀이 대장주이기는 했는데 요번 상승이 UAM으로 오른 게 아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은 많이 밀리고서 이제 여기서 기술적 반등폭도 좀 주긴 줬거든요. 얘는 이제 120선 주변에서 뭐 좀 또 버티면서 뭐 슈팅 주나. 네, 이런 회사는 좀 재무 같은 건 한번 이제 보셔야 돼요. 3월달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.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나머지 종목들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해두면 되지 않을까. CES는. 자, 그리고 지금 주말 끼고 북한이 계속 좀 뭐 밥이 또 필요한 건지. 근데 올해 그거는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. 올해는 북한이 이제 그 연초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, 그 말 꺼낸 것도 있고, 아마 지금 정권 특성상 북한이랑은 조금 그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? 걔네들의 이제 도발이 좀 일방적인 도발이 좀 계속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현 정권에서는 그 정권마다 특색이 다른 게, 이전 정권에서는 이제 넘기는 그런 게 있었지만 현 정권에서는 이제 좀 그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올해는 뭐 좀 방산 이쪽도 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. 그래서 오늘 뉴스이기도 하고, 서에서 또 북포격 굉음 연평부대. 근데 이제 김여정 요 해골바가지가 포사격이 아니라 뭐 폭약을 터뜨렸다. 그리고서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거짓으로 꾸며대고 뭐 또 그거에 막 속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해요. 그다음에 북한군 오늘도 연평도 북방에서 사격 중. 근데 사실상 그 얘네가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, 우리나라 기술은 꽤 괜찮잖아요. 기술력은. 그래가지고 뭐 레이더든 뭐든 해가지고 당연히 얘네가 뭐 폭약 터트린다고 해서 그 폭약 소리가 거기까지 들리기도 쉽지도 않을 거고, 그래서 뭐 폭약이면 그냥 진작 넘겼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가 좀 대응. 그래가지고 방산 관련해서는 좀 지수 해지 성향 같은 거 좀 같이 묶어봐야겠죠. 그래서 빅텍이 이번에 좀 대금을 붙여놓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빅텍이랑 뭐 한일단조 이런 것들 또 다음 주에 뭐 줄렁줄렁 하는지. 방산 얘는 움직이면 시장이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아마 올해는 좀 뉴스 막 이것저것 좀 붙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태영 뉴스도 좀 많았습니다. 대주주 지키기에만 급급하다. 그래서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 우려. 태영 SBS 지키려고 법정 관리도 염두에, 비난 버티며 오너 재산 유지할 수도 있다. 그래가지고 지금 SBS가 좀 메인인 것 같거든요. 주식시장에서는. 그리고 그 채권단에서도 SBS를 매각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, SBS는 지금 방송법 요것 때문에 이제 못 판다. 그 부분도 좀 있기는 해요. 태영 측에서 이제 채권단한테 설명할 때 SBS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했었죠. 팔고 싶은데 방송법이 좀 걸린다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도 태영에 대해서 일단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딱 그 느낌이거든요. 요거는 뭐 좀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, 태영에서 슬쩍 좀 배째라 느낌이기는 해요. 뉴스를 봤을 때. 그래가지고 태영에서 우리 망하면 줄도산 이어질 텐데 지원 좀 해봐. 이런 느낌이 저는 살짝 있긴 있어요. 뭐 생각은 다를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채권단이랑 해가지고 채권단에서랑 태영에서 지금 그 워크아웃 이슈 부분으로 갖다 뭐 매각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, 채권단에서 또 당연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SBS랑 대주주 자산 요거 두 개를 좀 어필을 했거든요. 채권단 측에서는 그거 두 개가 왜 빠져 있냐. 그리고 태영에서는 그거 두 개를 이제 빼고서 나머지. 그래가지고
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태영이 좀 과연 협조적으로 좀 나오는지,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으름장을 놓기는 했죠. 니네 그거 똑바로 호응 안 하면은 그냥 지원 없을 거다, 워크아웃 없을 거다, 이런 식으로 좀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과연 태영이 어떤 식으로 좀 나올지, SBS는 뭐 방송법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, 이런 거는 또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태영이 진짜 저희 법 때문에 못하는 건데 이거 법 좀 어떻게 이번에 뭐 법이라는 게 뭐 물론 특별하게 그냥 예외로 하고 그럴 수는 있는 건 아닌데, 여기서 이어지는 이제 줄도산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뭐 또 방법이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넘어갈지. 자, 그래서 태영 관련해서 종목들이 안 죽기는 해요. 계속 움직임이 있죠. 태영건설, 태영건설 우, 그 다음에 SBS는 매각 이슈 좀 계속 부각되나. 그래서 SBS도 보시면은 매각 안 한다 얘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라요. 밀리면 또 꾸역꾸역 올라오고, 이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나. 그래서 지금 일단은 차트에서는 이렇게 좀 눈이 가네요. 그래서 요거는 뭐 자신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, JP모건 헬스케어 참여 기업은 이제 발표 기업 삼바, 셀트리온, 유한양행, SK바이오팜, 카카오 헬스케어. 카카오 헬스케어는 당뇨 관련해서 뭐 아이센스 엮이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참여 기업은 바이오사이언스, 한미약품, GC셀, 동아ST, ABL바이오, GI이노베이션 등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JP모건에서 뭐 AI 섹터, 엔비디아에서 뭐 또 좋은 이야기 나오나,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종목들은 좀 개별적으로 이제 뭐 뉴스 붙이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이제 재료 소멸로 특별하게 요 JP모건에서 이제 기술 이전 이야기라던가 이런 게 안 나오면은 좀 재료 소멸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, 대신에 저는 바이오는 요번에 좀 조정 나오고 하면은 그것도 꽤 괜찮은 부분이 될 수 있는 종목들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은 과연 승인 ETF 언제 나오나. 자,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, 이번 주 신당 창당, 이낙연, 이준석, 금태섭, 뭐 양양자, 가치연대, 플랫폼 구성, 그 다음에 광주에서 눈물 훔친 이낙연, 탈당 예고, 인사드리고 뭐 용서 후회하지 않겠나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치에서 뭐 한동훈 관련주는 그냥 혼자 움직이는 느낌이 있죠. 뭐 혼자 제가 갈 길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율이라던가 신당 창당을 하고서 그 파급력 때문인지 이준석 관련해서 뭐 4만 명 돌파, 삼보산업, 뭐 넥스타일, 윌비스 이런 게 좀 부각되는 게 있고, 이낙연 관련해서 남선 알미 우, 부국 철강 이런 종목들 좀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뭐 신당 창당하고 당연히 이쪽이 이제 메인으로 갔다가 지지율을 다 쓸어 담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. 정치에 당연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그래도 결국 이게 뭐 우리나라 인맥, 혈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학연 뭐 그런 것들, 그런 게 있기는 한데, 지지율을 메인으로 뺏어갈 수는 없지만 이쪽이 무언가 좀 그 뒤에 캐스팅보드 이런 역할을 하면서 과연 각 당이랑 어떻게 좀 협의점을 찾을지,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. 뭐 나중에 대선을 통해 가지고. 자,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 뭐 지지율 뉴스라던가 뭐 참가 인원들 그런 것들 따라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매매하기 좀 쉬운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그 홍해 항로 그거에 대해서 운임은 계속 좀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, 자, 그런 거 뉴스는 뭐 또 튀어나오고 하면은 그 해운 관련 주들, 그래서 흥하해운이 좀 많이 밀리기도 했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스 따라서 하림 이런 것도 뭐 120선 주변에서 뭐 한번 좀 튀어 오른다거나, 해운 관련 주들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그냥 이제 개별주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내일 일단은 관심 가는 거는 초전도체, 뭐 해운, 원유, 그 다음에 이제 해지 성향 관련해서 방산을 조금 한동안은 시장에서 일단 앞에다가, 올해는 방산도 해지해서 메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갖다 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는 뭐 힘이 빠지지를 않다 보니까 무너지기 전까진 봐야죠. 여기는 많이 무너진다 싶으면 또 그것도 뒤에 기술적 반등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봐야 돼요.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 메인으로 묶어두고,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뭐 재료 소멸로 갈지 아니면 개별 뉴스 붙일지,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같은 것도 뭐 튀어나올 수 있기는 한데, 일단은 우주항공청 그거랑 이제 정치, 해운, 방산, 그 다음에 JP모건, 뭐 CES, 뭐 키워드들이 근데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다 엮여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묶여 있는 것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개별 뉴스들, 그 다음에 CES에서는 이런 테마군들,
그다음에 여기다 요거는 좀 넣어놔야겠네요. 2월에 그 애플 비전 프로 출시 이런 것들. 자, 그래서 일단 좀 개별 뉴스들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완전 와 이쪽 좀 주도 테마다 이런 건 없지만 AI를 이번에 GPT 스토어도 있기 때문에 AI도 조금 앞에 둘 것 같고, 정리를 하면은 바이오가 뭐 JP 모건이랑 엮이니까 이렇게. 자, 한 요정도 순으로 갖다 좀 보게 될 것 같네요. AI, 우주항공, 정치, 해운, JP모건, CES, 반도체, 뭐 방산, 초전도체 이렇게 좀 내리죠. 이런 것들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이게 시장이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아요. 왜? 그날 꽤나 괜찮은 강도 있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, 대신에 이제 그날 뉴스 쏠림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은 더 포커싱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